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믹 축입니다. 어제 많은 중국 관련주가 매우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왜 중국 기업들이 올랐는지, 투자하기에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중국 주식들과는 반대로 많은 반도체 관련주가 떨어졌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기업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중국 기업들의 상승 신호탄을 알린 소식은 바로 다음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hinese authorities were making plans to give US auditors full access to the firm's audit reports as soon as the middle of this year 이라고 적혀있죠. 이 말인즉슨 중국 측에서 미국 어디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을 감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올해 중순까지는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이 장차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왔던 이유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 협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이었고, 과거 트럼프가 사인했던 이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라는 조약에 의해서 3년 동안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법에 의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상폐될 수 있다는 공포심, 그리고 딜이 출신과 같이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하는 끊임없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규제를 가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거기다 더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응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주가를 괴롭혔던 커다란 악재가 점점 사라질 것 같은 전망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항상 리스크가 뒤따르는 법입니다. 중국 기업이 모든 조건에 정확하게 응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느끼신다면 당연히 중국 기업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리스크를 피해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리스크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했고 적절한 대응 없이 기다린다면 그땐 주식은 전부 다 온라인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기업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리바바의 profitability,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gross margin, operating margin, net margin, free cash flow margin 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고 계시는 이 gross margin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gross profit이고요. 이러한 gross profit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gross margin이라고 합니다. 37.12%인데요. gross margin이 이렇게 average로 평가된 이유는 지금까지 알리바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준 이 그로스 마진의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알리바바의 CEO가 나와서 이제는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개선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42%라는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선 지금 이렇게 average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영업이익 자체가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알리바바가 벌금과 지원금을 꾸준히 지불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는 여기 Sales and Marketing 그리고 R&D 부분에 투자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높여나갔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드니 영업이익률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이제 net margi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margin 또한 같은 레퍼토리입니다. 7.83%고 에버리지를 받고 있는데 net margin은 순이익을 기반으로 한 마진으로서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이자 그리고 기타 등등을 전부 다 감안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순이익이고요. 순이익을 매출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net margin인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free cash flow margin입니다. free cash flow는 16.53%이고 굿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free cash flow margin은 조금 다릅니다. free cash flow라는 것은 영업현금 흐름에서 도출된 지표인데 여기 영업현금 흐름은 순이익에서 non-cash expense 부분을 재반영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free cash flow야말로 회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지표가 아닌 정말 현금 흐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보다 더 깨끗한 지표는 없는 것입니다. non-cash expense 부분이 재반영되었을 때 영업현금 흐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만큼
기업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여기 프리 캐시 플로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좋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이번에 29.83%를 성장하면서 정말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일반적으로 좋은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알리바바의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9%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이익률 성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의 경우는 알리바바가 많은 벌금과 지원금을 꾸준히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R&D나 세일즈 앤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되어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earning per share 또한 함께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프리 캐시 플로우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9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very good을 받았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는 여기 순이익에서 알리바바가 낸 벌금이라던가 지원금과 같은 non-cash expense 부분을 재감안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도출하기까지는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야말로 모든 기업의 적정 주가가 평가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DCF 밸류에이션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기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준이고요. 알리바바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봤으니 이제는 재무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알리바바는 2021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24빌리언 달러라는 돈을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고요. 66빌리언 달러라는 돈을 장기 투자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빌리언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알리바바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적어도 138빌리언 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채를 봐야 되겠죠. 알리바바는 장기 부채로 20.66빌리언 달러를 1년 이상이라는 기간 내에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를 갖고 있고요. current debt는 단기 부채로 2.04빌리언 달러라는 단기 부채를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총 부채는 22빌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현금이 138빌리언 달러니까 갖고 있는 부채의 전부 22빌리언 달러를 갚는다고 해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현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리바바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지금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8.73이라는 Price OCF, 즉 영업현금 흐름 멀티플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영업현금 흐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알리바바는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고요. 아마존을 밸류에이션 할 때 PER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Price OCF 멀티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2022년까지 영업현금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21.37% 정도의 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요. 2023년에는 영업현금 흐름이 27% 그리고 2024년에는 2.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외적인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알리바바는 충분히 앞으로 176달러까지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하락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4월 1일날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중국의 안드로이드 폰 회사는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약 1억 7천만 개의 핸드폰 생산을 줄이기로 했고요. 이것은 원래 계획에 있어서 20%를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안에는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또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 퀄컴에게 악재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3월 31일에는 이런 뉴스 또한 있었습니다. Apple weighs more memory chip suppliers including China 라고 적혀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폰이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20% 줄인 데에 앞서 그 중에서도 약 5% 정도의 아이폰 SE 물량 그리고 3에서 5% 정도의 아이폰 14에서 사용되는 낸드를 중국 기업 양재에서 만들어지는 낸드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기사와 함께 낸드를 만드는 마이크론의 주가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의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월 1일 바클레이스에서는 AMD를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
원래 148달러의 타겟 프라이스를 115달러의 타겟 프라이스로 낮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AMD의 2023년의 퍼포먼스가 걱정된다고 말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이유는 PC 쪽이나 게임, 그리고 자이링 스위치에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의 성장률이 2023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낮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나타나서 컴퓨터 회사인 델과 HP의 평가를 각각 weight 그리고 underweight로 다운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델은 5.4% 빠졌고 HP는 5%나 빠졌죠. 결론이 되겠습니다. 투자람에 있어서 뉴스라던가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참조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 및 평가의 의도 또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뉴스라는 것은 사람들의 뷰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매우 크고요.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그 의견이 실제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냐 아니냐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서 스스로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반영을 하다가는 항상 한 발 늦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샀다 팔았다를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소식에 의존해서 하게 된다면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은 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기업의 실적과 반도체 수요와 공급이고, 여전히 반도체 수요는 공급 대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게시판에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동생이 온다고 해서 제가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